네, 여러분 수고 많으시죠? 자, 이번 시간은 패스코드 기출 특강 5번째 순서입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교환으로 보겠습니다. 자, 2과목 4편 리스크 관리입니다. 제가 토합, 패스, 투운사 모든 강의에서 기회 될 때마다 리스크 관리는 정말 중요한 과목이니까 반드시 마스터를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려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운사는 어때요? 양이 많아서 힘든 시험이죠. 자, 그런데 이 리스크 관리 과목은 분량이 적습니다. 적은 분량임에도 8문항이 나오거든요. 분량 대비 문항 수가 제일 많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필히 마스터를 하셔서 합격에 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과목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물론 내용 자체가 쉽지는 않은데, 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말이죠. 3과목의 운용 파트 있죠. 주식, 채권, 파생. 채권에서 6문항이 나오고 파생에서 6문항이 나오는데 이 두 과목과 비교한다면 분량도 훨씬 적고 이해도의 깊이도 훨씬 낮아요. 얘네들에 비한다면 결론적으로 이 두 과목에 비한다면 훨씬 적은 인풋으로 더 많은 6문항, 8문항 더 많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과목입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제 강의를 좀 더 열심히 들으셔야 되겠죠.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3번부터 가겠습니다. 실패 사례가 나오는데요. 참고 말씀으로 이제 이번에 그 리스크 관리 8문항에서 제가 여러 데이터를 다 종합해봐도 7문항밖에 한 문제 비는 겁니다. 복원이. 자, 그래서 이 나머지 한 문제 비는 것이 우리 그 복귀 이벤트 참여한 수강생 분들 중에 소수 의견으로 실패 사례가 몇 건이 나왔거든요. 요거를 이제 넣어서 복원했습니다. 실제 이번 32회 시험에서 이 실패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실제 이 문제가 예전에 나왔었거든요. 최근 2년간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과거에 나왔었고 또 언제든지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할 가치는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 43번 세부 43번 이 내용은 이제 뒤에 실패 사례에 대한 전체 내용을 먼저 본 다음에 오겠습니다. 자, 먼저 실패 사례 전체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요. 4가지가 나오는데 참고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요거는 이제 2년 전에 기본서 개정되면서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3개만 대비하시고 이 3개에서 어떤 실패 사례 어떤 내용인지를 가지고 구분할 정도로 대비하시면 되는데 자, 베어링과 오렌지 카운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둘의 케이스는 말이죠. 운용자가 불법 거래를 했습니다. 운용자 일탈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회사 차원의 관리 체계가 미비했어요. 그러니까 관리도 안 되다 보니까 이 두 개가 결합이 되어서 이제 대형 손실로 이어진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베어링에서는 닉 니슨이라는 젊은 친구가 어때요? 니케이 지수를 대상으로 옵션 매매, 숏 스트레이드를 해서 대형 사고 난 거죠. 또 여기는 이제 그 사이트론이라는 친구가 단기 차입을 해서 과도한 차입을 일으켜서 장기채를 역으로 투자한 거죠. 그런데 시장이 반대로 가면서 큰 손실을 입고 파산한 사례인데 아무튼 이제 둘은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셔도 돼요. 자, 그런데 메탈 계젤은 얘네는 결이 달라요. 운용자 일탈이 없었고 이제 정상적으로 해지를 했는데 이 해지 과정에서 손해가 난 겁니다. 대형 손실. 그래서 이제 위험 관리자의 패망이다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메탈 계절에 관한 내용이니까 위험 관리자 패망, 마진골 쓰나미, 시장의 배신 이러한 키워드에 대해서 이해를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하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 잠시 뒤에 한 번 더 설명하고요. 자, 뒤에 예제가 나오는데 이 예제가 이제 좀 오래된 예제입니다. 이 예제 내용이 이제 메탈 계절사의 실패 사례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MGRM사는 이제 독일의 메탈 계절의 자회사를 말해요. 독일의 MGRM사는 미국 구매업자에게 10년간 장기 석유를 장기간 공급하는 선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지를 했는데, 자,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MGRM사와 네, 미국의 구매업자 간에 이제 선도 계약을 맺었죠. 자, 선도 계약. 10년간 네, 석유를 이제 MGRM사가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10년간 석유를 공급하는데, 그러면 이 10년 동안에 석유 가격이 올라가는 위험에 노출되겠죠? 자,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에 대한 해지를 해야 되겠죠? 자, 해지를 하는데, 자, 밑에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이 원유 가격 상승에 대해서 55,000 계약의 장내 선물 계약, 자, 롤링 해지가 나오죠. 롤링 해지 우리가 처음 듣는 게 아니죠. 이 과목 해외 투자에서 나왔습니다. 자, 먼저 55,000 계약의 장내 선물로 해지했다.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된 거죠. 뒤에서 봅니다. 그 다음에 1억 1,000만 계약의 수합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해지 과정에서 노출된 위험의 종류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내 선물로 장기간, 10년간의 장기간의 기간 동안에 단기 선물로 해지했으니까 이거를 롤링 해지라고 하는데, 자, 롤링 해지 개념을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롤링 해지는 여기서 보시죠. 총 기간이 10년이고, 이 10년 동안에, 10년 기간의 해지를 단기 선물로 하게 되는데, 선물은 어때요? 선물은 표준화가 돼서 1년에 4개월물이 상장이 돼요. 지금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물이 상장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가 제일 많은 당월물,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55,000 계약의 선물 매수 포지션을 이제 확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10년간 해지하려면 몇 번의 교체를 해야 됩니까? 롤링을 몇 번 더 해야 됩니까? 39번 해야 되죠? 그죠? 남아있는 기간. 1년에 4번, 10년, 그러니까 1년에 4번, 10년이니까 40번인데, 처음 거 빼고. 자, 39번에 롤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롤 오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롤링 과정에서 앞에 그림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 있어요. 손해가 나는 위험이 이제 롤 오버 리스크고, 이때, 네. 자, 그래서 일단 롤 오버 리스크는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자, 이때 말입니다. 이제 롤링 과정에서 손해가 나면은 어때요? 마진콜이 발생이 되죠? 네, 죽음의 콜, 마진콜이 발생하고, 그러면 마진콜이 생기면 내가 돈을 더 내야 되죠? 추가 납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금 조달 리스크도 같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롤오버 리스크와 자금 조달 리스크는 같이 가는 거다. 그죠? 자,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장기간에 대해서 단기 선물, 장내 선물로 해지하게 되면 필이 어때요? 네, 롤오버 리스크에 노출이 되고 자금 조달 리스크도 같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합 계약은 어때요? 이건 이제 이 자체로 장외 계약이니까 수합은 상장된 게 없죠. 장외 계약이니까 상대방의 거래 상대방의 디폴트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제 신용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 참고로 이제 아주 오래전에 나온 기출 예제인데 이때 MGRM사는 따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습 차원에서 넣은 거고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롤링 과정에서 어떻게 손해를 입게 되는지, 자, 앞에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그림과 관련해서 뭐 시험에 직접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롤링 해지라는 거는 해외 투자에서 나왔었고, 또 대한투자에서도 특별자산 펀드에 나오는 내용인데, 롤일드가 파지티브가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 있는데, 수익이 나는 거를 파지티브 롤일드라고 하고, 요거는 백오데이션에서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해는 컨텐거에서 발생이 되고, 이러한 내용이 대한투자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해외 투자, 대한투자 내용을 같이 복습 또는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메탈 계절이, 자, 그래서 10년간의 해지 기간에 제일 먼저에 대해서 이제 55,000 계약의 당월물을 매입을 한 거죠. 자, 매수 포지션 55,000 계약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메탈 계절이 이 컨텐거에서 큰 손실이 난다라는 걸 알면서도 처음에 바로 이렇게 했다는 건 좀 이렇게 의문이 있죠. 제가 생각하기로 처음에는 백오데이션이었거든요.
처음에 백오데이션이었으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백오데이션에서 수익이 나니까. 그리고 상품 선물은 백오데이션이 정상입니다. 이거 본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백오데이션 앞에 뭐가 들어갑니까? 상품 선물은 노말자가 들어가잖아요. 정상이다, 백오데이션이.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뭐 걱정 안 한 거죠. 그래서 백오데이션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어때요? 해지도 하고 수익도 나고 소위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포지션을 취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시장이 큰 탱고로 바뀌었습니다. 큰 탱고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선물의 표준화가 돼서 1년에 4개월물이 3개월물, 6개월물, 9개월물, 12개월물이 동시에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는데 당장에 당월물이 거래가 제일 많기 때문에 요거부터 이제 해지하는 겁니다. 거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큰 탱고 상황에서는 이제 월물이 길수록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 보세요. 이 55,000 계약을 3개월물을 끝까지 가서 결제받으면 안 돼요. 결제받으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결제를 받으면은 55,000 계약에 석유 드럼통이 집으로 옵니다. 곤란하겠죠. 그래서 10년간 유지해야 되니까 3개월물이 끝나기 전에 이거를 팔고 결제받기 전에 팔고 삽니다. 새로운 월물을 이제 현재 6개월물인데 3개월이 지나면 이게 또 당월물이 되겠죠. 자, 그래서 팔고 사야 되는데 큰 탱고 상황이니까 어때요? 싸게 팔고 비싸게 사고 싸게 팔고 비싸게 사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 손해가 나는 거죠. 이만큼. 이렇게 해서 손해가 많이 나서 마진콜이 많이 발생이 된 건데 추가로 말입니다. 우리 기본서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이 손해가 가중이 된 요소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55,000 계약이나 되는 이 많은 대량 계약이 이제 매 월물 끝나기 전에 청산이 되고 새로운 월물로 매입이 들어온다라는 것이 시장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스페큘레이터들이 자, 이 기간에 미리 매집한 거예요. 매집. 자, 미리 매집을 한 겁니다. 미리 매집을 해서 메탈 계절이 교체할 때, 롤오버를 할 때 메탈을 사야 되잖아. 살 때 미리 매집한 거를 비싸게 판다.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해서 또 엄청난 손해가 나게 된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백오데이션에서 큰 탱고로 전환된 것이 앞에 키워드 중에 하나 시장의 배신입니다. 마진콜 선하면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시장이 이제 백오데이션에서 이제 큰 탱고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이제 불운한 거죠. 시장의 배신. 이 과정에서 롤링 과정에서 손실이 엄청 많이 났다. 마진콜 선언매가 됐다. 이렇게 해서 대형 손해를 입게 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가서 43번을 정리하죠. 자, 리스크 관리 실패 사례로서 메탈 계절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 답은 4번입니다. 4번. 불법적인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내부 관리 통제. 요거는 어때요? 베어링과 오렌지 카운티의 사례입니다. 운용자의 일탈 플러스 관리 체계 미비. 1, 2, 3번이 이제 메탈 계제 4번과 거리가 멀고요. 간단히 보면 일단 이제 너무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이제 과도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서 어떤 그 일관성이 있는 또는 적절한 해지 전략을 유지하기 힘들었다라는 거고, 장기 현물 공급에 대한 단기 선물 해지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 못한 거죠. 이론상 뭐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이 실패 사례가 말입니다. 지금은 이런 대형 사고 잘 안 나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제 초창기입니다. 초창기에 선물 시장 발전의 초창기니까 이론상 뭐 그런 이론이 이제 이론상 어떤 실패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그 발현된 경우는 없고 뭐 설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무튼 초창기에는 실패 사례가 많이 났다 보시면 되고, 아무튼 이렇게 그 선물 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다, 좀 철저한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과거 자료에 대한 지나친 신뢰, 백오데이션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이게 이제 시장이 상황이 바뀌어서 큰 탱고로 바뀌었으니까 이건 이제 불운의 뭐 요소도 겹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43번 실패 사례 메탈 계절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답은 4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